여러분, 이제 빈칸 추론 끝났고요. 이제 수능 영어에서 또 여러분들이 어려워하는 유형 중에 하나입니다. 바로 전체 흐름과 관계없는 무관한 문장 고르기 유형이죠. 이 유형도 여러분 화려한 배경 지식 필요 없어요. 여러분한테 필요한 건 뭐다? 정확한 문법적 지식으로 중요한 어휘만 딱 뽑아내서 정확하게 해석하고 그리고 그 뒤에 내용들이 같은 방향으로 서술하고 있는가를 보다가 뭔가 어긋나네? 그러면 그때 바로 그게 답이다라고 골라낼 수 있으면 됩니다. 그래서 선생님은 또 이렇게 3단계 공식을 가져왔어요. 자, 읽어볼까요? 첫 문장에서 핵심 키워드 2개 잡으라고 했습니다. 2개면 됩니다. 그래서 대전제, 기준점, 그러니까 그 뒤에 서술되고 있는 문장들이 벗어나면 안 되는 내용을 가리키는 그런 그 대전제, 기준점을 세우셔야 됩니다. 그리고 1번부터 5번까지의 문장의 서술어가 대전제의 방향성과 일치하는지 대조합니다. 대전제와 대놓고 딴소리하거나 정면 모순되는 문장이 분명히 나와요. 의외로 굉장히 쉽게 보입니다. 근데 이제 여러분들은 어디다 눈을 둬야 될지 모르고 읽어도 내가 이게 이해가 된 건가 잘 몰라가지고 자기 답에 대한 확신이 없어서 이거 해석이 이상한 거지? 하고 넘겨버립니다, 정답을. 그래서 많이 틀리는 게 바로 이 무관한 문장이에요. 그럼 바보짓 하지 말고 이제 제대로 풀어봅시다. 자, 첫 문장을 잘 볼 건데요. 해석이 잘 안 될 수도 있습니다. 어려운 첫 문장들도 많죠. 그럴 때는 일단 선생님처럼 해보세요. English words 하고 전치사구 괄호. 그리고 for the phenomenon of psychosocial dependence 까지가 주어 부입니다. 그리고 rely on, 의존합니다. 무엇에 의존해요? on the prefix self. prefix는 여기 밑에도 나와 있지만 접두사, 근데 pre하고 fix, 고정하다. 앞에서 고정하다. 앞에서 의미를 고정해 주거든요. 그래서 접두사. 자, 여기에 self, 프리픽스 self에 의존한다고 합니다. 뭐가? 이 주어 보세요. 좀 어려운데 심리사회적인 의존성입니다. 심리사회적 의존성의 현상에 대한 이 영어 단어들은 의존한다. 이 self에 의존한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일단 우리가 여기서 집중해줘야 되는 핵심어가 하나 딱 나오는데 prefix self예요. self. 프리픽스까지 갈 것도 없어요. 근데 이 프리픽스 셀프에 의존하는 것은 바로 뭐냐면 영어 단어. 근데 그 영어 단어는 뭘 가리키는 영어 단어야? Psychosocial dependence의 현상을 가리키는 영어 단어야. 그러면 여기서 이 주어부에서 가장 중요한 말은 뭐니? 가장 중요한 말, 가장 복잡한 말 바로 Psychosocial dependence입니다. 그런데 단어가 좀 어렵죠. Psychosocial dependence. 자, 내가 그래서 여러분들께 평소에 어휘 공부를 좀 단어를 쪼개면서 접두어, 어원, 전미사 이런 거 보라고 얘기를 하는 건데요. 자, psycho 하면 심리적인입니다. 그리고 social 하면은 사회적인입니다. 심리적으로, 사회적으로 의존하는 현상. 심리적으로 사회에 의존하는 현상이라고 해도 돼요. 근데 그 현상을 이제 묘사하는 영어 단어가 결국엔 의존한다라고 합니다. prefix self라고 하는 이 self라고 하는 접두사에 의존한다고 합니다. 자, 이렇게 본다면 여러분 이 dependence라는 게 너무 중요해 보이지 않아요? 그리고 심리적으로 사회에 의존한다? 뭐 이런 의미로 우리가 일단 생각을 하고 그리고 self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rely on 다음에 오잖아. 그러면은 rely on 무엇이 무엇에 의존하다잖아. 어디에 의존한다라고 동사도 나와 있어. 결국에는 이 의존받는 이 뒤에 나오는 rely on, depend on 뒤에 나오는 목적어가 정말 중요해요. 다른 문장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이 self하고 이 사회심리학적으로 의존하는 것, 자, 이것 또한 self에 의존한다. 이렇게 되면
의존이라고 하는 말이 두 번이나 나오면서 일단은 의존 중요하군. 그리고 셀프 중요하군. 이렇게 핵심을 뽑아낼 수 있는 겁니다. 알겠죠? 그 뒤에까지 읽어도 괜찮겠지만 지금 첫 문장에서 이미 주어, 동사, 목적어 부분으로 해가지고 이미 이제 핵심 대전제가 나왔어요. 그러면 우리는 1번으로 들어가면 됩니다. 굳이 걱정하지 마세요. Someone's self-esteem. 자, 지금 이렇게 선생님이 항상 큰 따옴표로 막힌 거 중요하다고 하잖아. 아주 중요한 예입니다. 셀프가 다 붙은 그런 명사들이에요. self-esteem, self-regard, self-image, or self-respect, or self-confidence. 자, 이런 것들은 대체로 무엇이다라고 얘기를 하냐면 function of how others treat her. 다른 사람들이 그녀를 어떻게 대하는지에 대한 function, 기능입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자 여기서 펑션 나오면 이제는 선생님은 지금 기능이라고 했잖아요. 이거는 원래의 어휘야. 하지만 이제 고3이면 알아두어야 하는 게 있는데 함수입니다. 그리고 이 함수라고 하는 것은 관계성에 의해서 값이 달라지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 펑션 남들이 나를 어떻게 대하는가의 함수이다라고 한다면 결국에는 이 셀프라고 되어 있는 이 개념들은 타인이 그녀를 어떻게 대하는가에 의해 결정되는 것이다라는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서 펑션이라고 하는 단어 한 번 더 생각하고 갑시다. 자, 이거는 함수라는 의미가 있는데 이 함수는 식에 따라 값이 변합니다. 식에 따라 값이 변해요. 그래서 무엇의 함수이다 라고 얘기한다면 그러면 무엇에 따라 변한다 라는 의미가 됩니다. 와, 이거를 꼭 얘기를 해줬어야 됐어, 나는. 그래서 또 오늘, 나는 웬만하면 10분 안에 끝내고 싶은데 그게 안 되지만, 자, 이 함수라는 어휘 꼭 기억하고 계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 1번 선지는 지금 대전제와 맞을까요? 맞습니다. 왜? 이런 셀프가 붙은 이 셀프의 개념들이 결국엔 다른 사람들이 그녀를 어떻게 대하는가에 따라 변한다라고 했고 이것은 의존성하고도 상당히 맞물려 있는 얘기이기 때문에 1번 맞아요. 두 번째로 갈까요? 지금 여기서는 갑자기 상상을 하래요. In a version of Gulliver's Travel. 이 걸리버의 여행기. 이 버전에서의 당신 자신을 생각해 보라고 하는 겁니다. 첫 번째 장소에서는요, 사람들이 살고 있었는데요. 어떤 사람들이냐면, 당신을 숭배하고 사랑해요. 당신을 가장 매력적이고 아주 인사이트풀 통찰력이 넘치는 사람으로 봄으로써 이제 당신을 좋아하는 그런 사람들에 의해서 거주되고 있는 땅이라고 합니다. 첫 번째 땅은. 그리고 and later, 나중에 당신은 어떤 땅에 도착을 하냐면 부사까지는 보려고 하지 마요. 그냥 charismatic geniuses, 아주 카리스마가 넘치는 천재들이 살아. 그래서 당신을 as a boring fool, 지루한 바보로 여기는 그런 사람들이 사는 땅으로 갑니다. 자, 그러면 어떤 땅에서는 이 첫 번째 장소에서는 당신은 굉장히 매력 있고 통찰력이 넘치는 사람이었는데 그 다음의 장소에서는 당신은 지루한 바보처럼 여겨졌어요. 자, 이건 결국 뭐야? 내가 아까 이 펑션이라는 단어 굉장히 중요하다고 했지. 무엇에 따라 변한다. 다른 사람의 인식에 따라서 다른 사람이 당신을 어떻게 대하느냐에 따라서 변하고 있는 상황을 얘기하고 있는 거니까 2번도 맞아요. 그리고 3. It is unlikely that your self-image would be very stable 이라고 했습니다. 가능성이 없다. 뭐 할 가능성이 없다. 당신의 셀프 이미지가 아주 안정적일 가능성이 없다라고 했어요. 네, 이것도 아까 펑션의 얘기와 맞물려서 다 똑같은 얘기를 하고 있죠. External feedback, 이 외부의 피드백은 proves far less decisive, 훨씬 덜 결정적이다. 한 사람의 내부의 그 기준보다 훨씬 덜 결정적이다라고 했는데 이게 맞나? 완전 틀리죠.
이 장소에 가면 이렇게 변하고 저 장소에 가면 저렇게 변하고 그래서 우리의 이 셀프 이미지가 아주 안정적일 가능성이 없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바로 뒷문장에서 엉뚱한 얘기하고 있으니까 답이 4번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 찾는 겁니다. 그리고 그 문장 바로 뒤에 또 보잖아요. 뒷부분 보면은 One's self-concept can be formed independently how others respond라고 했는데 자, 이 말과 이 말은 is largely a function of how others treat her. 이것하고는 완전 반대되는 개념이어서요. 그치? 그리고 또 dependence 나왔는데 여기 independently라고 했잖아. 여러 가지 의미에서 이 4번은 완전히 거꾸로 가고 있기 때문에 답이 되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 문장을 보자면 계속 이 셀프에 관련된 셀프 개념들은 결국엔 타인이 나를 어떻게, 타인이 그 사람을 어떻게 보고 어떻게 대하는가에 의해 결정된다라고 했기 때문에 요 마지막에 sense of other worth라고 하는 것, 네, 상당히 일리 있어요. 그래서 이것도 같은 의미로 계속 진술되고 있기 때문에 맞는 진술입니다. 어긋나지 않아요. 첫 문장부터 좀 많이 빡셌고 내용이 많이 어려웠습니다. 나도 인정. 하지만 핵심어 잘 잡으시고요. 문장 내에서의 핵심어도 좀 잘 잡아보세요. 그 연습도 상당히 중요할 겁니다. 그래서 선생님이 지금 이제 준비하고 있는 교재가 있는데요. 그 교재에서는 지문에서의 핵심어를 여러 개 뽑는 것을 지금 연습할 수 있도록 지금 하고 있거든요. 네. 이거 다 들으면 그 교재를 구경할 수 있을 겁니다. 자, 이제 2번으로 넘어갈게요. 1번 지문은 굉장히 딱딱했는데요. 그래도 2번 지문은 우리가 상당히 익숙한 어휘가 눈에 띕니다. 이게 바로 소재구나. 바로 소셜미디어예요. 소셜미디어가 매우 의미 있고 효과적이 됐어요. 뭐 할 때? 회사가 이제 그걸 사용할 때, 소셜미디어를 사용할 때, 클라이언트하고 콜라보레이트를 해서 새로운 제품이나 서비스를 개발할 때 이 소셜미디어를 사용하면 상당히 의미 있고 효과적이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고 뒤에 as가 나왔는데요. This collaboration or co-creation이 create value를 한다고 회사나 이 고객들에게 어쨌든 소셜미디어는 이런 것이다 라고 지금 첫 문장에서 딱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우리가 핵심 대전제 잡아보고요. 요 세 단어로. 그 다음에 이제 첫 번째 문장 보겠습니다. Clients become part of the creation. 그치. 콜라보레이션을 하니까 당연히 이 새로 개발하는 제품이나 서비스를 개발하는 데 있어서의 그 일부가 될 것이고 딜리버리도 가능하죠. 이 클라이언트가 이미 이제 갖고 있을 거 아니야. 자기 소셜미디어 계정을. 그죠? 그래서 그 결과 and therefore 요 뒤에도 잘 보셔야 됩니다. 앞부분만 보시면 안 돼요. 특히 and로 엮여 있으면 뒷내용 꼭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회사와 그 회사의 퍼포먼스 아웃컴, 성과 결과에 더 많이 투자하게 된다. 긍정적인 방향을 지금 얘기하고 있고요. 그러면서 이거는 대전제와 정확하게 일치를 하죠. 여기서도 create value 한다라고 해서 긍정적인 결과를 얘기하고 있잖아. 그치? 그리고 social media can effectively assist in clients co-creation. 여기까지 틀린 게 없네요. By enabling clients to build better connections with firms because they can communicate their thoughts, ideas, hopes, needs, and desires to firm more easily. 틀린 게 없어요. 어긋나는 의미가 없습니다. 함께 지금 better connection 만든다라고 얘기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 또한 긍정적인 효과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어요. 앞에 그 첫 번째 문장에서부터 이 소셜미디어가 이제 잘 쓰여지면 특히 고객과 이 회사의 콜라보레이션, 협업 관계에 있을 때 이게 쓰여지면 이런 좋은 효과를 낸다, 가치를 창출한다라는 얘기로 아주 긍정적인 효과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두 번째 문장도 긍정적인 효과에 대해서 얘기하니까 전혀 문제될 게 없습니다. 세 번째 볼까요? They. 여기서 day는 앞에서 나왔던 day, 그리고 그 day는 클라이언트가 될 거예요. 근데 이제 이 사람들은 이제 다른 유저들하고도
다른 유저들하고도 이렇게 소통할 수 있고, 그리고 아이디어도 이렇게 공유할 수 있고, 그러면서 이렇게 experience a sense of community, 이런 공동체 의식도 경험을 하고, 그러면서 결국 eventually, 결국에는 develop closer relationship도 맺을 수 있다. 다 긍정적인 효과죠. 그죠? 여기까지도 별 문제가 없습니다. 그리고 나서 4번, one must keep in mind. 일단 명심을 하라고 하네요. 뭘 명심을 해? There are challenges라고 했습니다. 예? 챌린지라고요? 어떤 어려운 점이요? 지금까지 계속해서 긍정적인 얘기 했는데, 계속 긍정적인 얘기를 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challenges가 나왔어요. 뭔가 어려운 점이, 도전 과제가 존재한다. 그것도 언제? Measuring the effectiveness of social media marketing. 소셜미디어 마케팅의 효과를 측정할 때. 근데 갑자기 이 얘기가 왜 나와? 그렇잖아. 지금 이 기업하고 고객하고 같이 소셜미디어를 활용해서 어떤 제품을 이제 홍보하고 개발하고 뭐 이럴 때의 장점에 대해서 쭉 얘기하고 있는데 갑자기 여기서 그 소셜미디어의 효과에 대해서 측정할 때 어려운 점이 있다라는 얘기는 너무 많이 벗어나는 거야. 뚝 이제 흐름이 끊기죠. 그래서 답 4번 되고요. 5번 볼까요? Social media does create value. 마지막에 요 앞에서 했던 얘기 그대로 가져옵니다. Creates value both for clients and firms. 그래서 또 똑같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마지막에는 아예 거의 재진술입니다. 그죠? 그래서 지금 완전 방향 다른 4번이 답이구나. 바로 보이죠. 내가 아무리 길게 설명을 하려고 해도 5분을 채 넘지 못합니다. 자, 이렇게 푸는 거예요. 2번 문제는 또 너무 쉬웠어. 3번 문제 한번 볼까? 아주 어려운 지문 1번으로도 우리가 연습을 해봤고, 그리고 좀 비교적 쉬운 지문 2번으로도 연습을 해봤습니다. 선생님이 제안한 이 무관한 문장 3단계 공식 정말 잘 들어맞죠? 일단 여러분 핵심 키워드를 2개 정도 첫 문장에서 잡는 게 너무 중요한데요. 보통은 명사예요. 그래서 선생님이 어떤 자료를 올려드렸죠? 네, 여름방학 돼서 한번 공부해 보시라고 고1, 2, 3 모의고사에서 뽑은 주요 명사 그 단어장 제가 좀 올려드렸습니다. 꼭 다운받아서 공부해 보시기 바래요. 자, 일단 제일 중요한 명사를 찾아봅시다. 한 2개 정도 첫 문장에서. We might miss or neglect. 우리는 놓칠 수도 있고 무시할 수도 있다. 무엇을? 요게 중요할 것 같아. Moments of caring connection. 배려하는 연결. 배려하는 연결이 대체 무슨 의미인지 나는 지금 아직은 잘 모르겠지만 배려하는 연결의 순간을 우리는 놓치거나 이제 무시할 수도 있다라고 합니다. Even when they are right in front of us. 그 순간들이 우리들 바로 앞에 있는 때라도 우리는 뭐 때문에 놓쳐요? Due to a process. 그 과정, 어떤 과정인데? 학자들이 불러온 과정입니다. Selective attention이라고 학자들이 불러온 그 과정 때문에. 그럼 셀렉티브 어텐션은 뭐예요? 네, 선택적인 집중이죠. 선택적 집중 때문에 어떤 배려하는 연결의 순간을 놓치거나 아니면 무시할 수도 있다라고 지금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 일단은 우리가 잡았다. 핵심을 잡았습니다. Caring connection, 배려하는 연결, 그리고 우리는 그 선택적 집중 때문에 그런 배려하는 순간, 그런 것을 이제 우리는 무시하거나 놓친다. 그래서 그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이제 예가 나오는 것 같아요. In a famous study, 유명한 연구에서 people were asked. 사람들은 요청을 받았습니다. To count, 세는 것을 뭘 세요? The number of times. 횟수를 세는 거야. 무슨 횟수냐면 that a basketball was passed. 이 농구공이 전달되는 거야. Between players on a given team. 그래서 이 어떤 팀에서 이 농구공이 패스되는 그 횟수를 이제 세라고 요청을 받았대요. 사람들이.
During the video, a person wearing a gorilla outfit. 고릴라 옷을 입은 사람이 걸어가요. Through the middle of the court. 그 농구장 이제 중간에 막 걸어가는데 그리고 스크린을 향해서 손도 흔들고 떠나요. 이거는 지금 그 실험을 그대로 이어받는 거니까 문제 없고요. In some versions of the study. 그리고 이 연구 다른 버전에서 up to 50% of people. 50%의 사람들이 50%까지의 사람들이 못 봤습니다. Did not notice the gorilla. 전혀 못 봤대요. 왜냐하면 그들의 관심이 딴 데 있었기 때문에 못 봤어요. 바로 이 농구에 집중돼 있어서 이것도 뭐 맞는 소리. 이게 바로 결국에는 이 attention의 얘기잖아. 그래서 이것도 맞고 Caring moments can be similarly hidden in plain sight. 그래. 아까 여기서 caring connection이라고 해서 조금, 이거 무슨 의미지라고 했는데 여기서도 caring moment라고 나오네요. 이런 배려하는 순간은 similarly hidden in plain sight. 평범한 이런 시야에서는 그냥 유사하게 숨겨질 수 있습니다. 지금 여기서 유사하게라는 말을 썼어요. 이 유사하게라는 건 결국엔 이 집중력 때문이고 이 집중력은 바로 selective attention, 선택적 집중 때문이다라는 소리니까 이것도 맞고요. We often choose to consciously avoid. 우리는 때때로 고릅니다. 골라요. consciously, 의식적으로. avoid what is right in front of our eyes. 우리의 눈앞에 있는, 바로 앞에 있는 것을 의식적으로 피하려고 선택합니다. Because facing it would mean confronting truth. We are not ready to accept라고 하는, 이거 무슨 소리야, 갑자기. 그렇잖아. 이 selective attention이라고 하면은, 이거는 지금 우리가 뭐 일부러 그러는 게 아니에요. 그죠? 다른 거에 집중하다 보니까 못 보는 것뿐이야. 근데 갑자기 여기서 우리가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지 않는 그런 진실에 마주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의식적으로 피한대. 이게 말이 됩니까? 이건 선택적인 그런 selective attention, 선택적인 집중이 아니라 이거는 무슨 심리적 방어 기제 같은 얘기를 하고 있는 거야. 전혀 얘랑 의미가 통하지가 않아요. 이 핵심어랑 전혀 다른 의미를 얘기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답도 4번 됩니다. 이쯤 되면 이제 올해 수능에 이 무관한 문장은 다 4번인가? 왜 자꾸 4번 답이 나오지? 여러분 그런 거 믿지 마요. 왜 이러는 거야? 4번 답이 연속으로 나오니까 나도 이 생각을 하게 되네? 그리고 마지막 한번 볼까요? Because our goals often direct our attention to other things. 그치? 우리의 목표가 우리의 집중을 향하게 해요. 다른 것으로 향하게 하기 때문에 그래서 다른 사람들과의 경쟁하는 것과 같은 그런 다른 것으로 향하게 하기 때문에 우리는 가끔 못합니다. 알아차리는 것을. 뭘 알아차려요? 우리의 삶에 스며 있는 이 배려의 에너지를 알아차리는 것을 가끔 이제 못합니다. 이렇게 하면서 끝나요. 이런 일 되게 많죠. 되게 남이 배려해줬는데 전혀 신경 못 쓰고 전혀 감사합니다 말도 못하고 있다가 나중에 알아차리고 정말 미안합니다 이럴 때 있잖아. 그치?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9강의 3번이었습니다. 아주 쉽게 보고 있고요. 역시 우리의 이 핵심어에 벗어나는 내용을 바로 캐치하니까 정답이 되죠. 자, 무관한 문장 선생님이 그동안은 조금 진지하게 3번까지 했습니다. 왜냐면 핵심어 잡는 거 너무 힘들어 할 거기 때문에. 그래서 좀 꼼꼼하게 보면서 갔어요. 근데 문장을 하나하나 다 꼼꼼하게 보라는 게 아니야. 일단은 핵심어랑 반대되는 개념이 있을 때, 반대되는 내용이 있을 때, 그때 우리는 그게 답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걸 극단적으로 보여줄 수 있는 이제 4번인 것 같아요. 한번 볼게요. Although the positives are overlooked. 장점이 간과되었지만 breakups라고 하면은 자 이거 뭐야? 이거 이별이잖아. 그쵸? 헤어지는 것은 can actually be extremely beneficial. 아주 유익하다. 아주 극단적으로 유익하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자, 핵심어 이별의 유익성 뭐 이렇게 되겠네요. 그쵸?
그러면 우리는 이미 다 잡아버렸기 때문에 그 다음에 이렇게 넘버링 되지 않은 문장은 안 봐도 됩니다. 이미 중요한 것은 우리가 이렇게 표시했거든요. 그러면 이것과의 반대되는 내용만 잡으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별의 유익함과 반대되는 말만 우리가 찾으면 됩니다. 1번 볼까요? Furthermore, 게다가 even when, 뭐 할 때조차 left devastated, 그러니까 이별 후에 완전히 피폐하게 남겨진 후조차이죠. even when이 나와서 그조차 all is not lost, 모든 것이 다 상실되지 않습니다라고 했습니다. As individuals are likely to experience growth. 왜냐하면 이 개인은 너무 피폐해졌음에도 불구하고 성장을 경험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바로 이별의 장점 나왔습니다. 이제 성장을 경험할 수 있다라고 해요. 두 번째 볼까요? 이런 사람들이 뭐 누구와 발견했다 이런 건 안 봐도 돼. 이런 건 안 봐도 되고 after the end of relationship 헤어진 다음에 individuals report greater self-confidence. 그렇지. 이렇게 더 큰 자신감을 보고했고 improvements in communication strategies. 완전 장점이잖아. 이 소통하는 전략에서도 더 향상이 있었고 다른 사람들하고도 더 좋은 관계가 있었고 더 이렇게 긍정적인 기대를 하게 됐대. 미래의 관계에 대해서. 이것도 장점입니다. 너무 쉬운데? Relationship satisfaction. 그리고 나서 관계의 만족은 is typically an important factor for deciding whether the relationship can be. 잠깐만 입숴봐봐. 지금 우리 계속 이별의 장점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데 지금 그 관계의 만족이 중요한 요소다. 그 관계가 유지될 수 있는지를 결정하는 것에 있어서 뒤는 안 봐도 돼. 여기에서부터 완전히 틀렸죠. 그치? 지금 이별의 장점 얘기하고 있잖아. 이별의 장점 얘기하고 있는데 갑자기 여기에서 그 관계의 만족성이 그 관계를 유지하는 데 중요한 요소다. 이런 얘기가 나와야 돼? 아니요. 바로 답 3번 그냥 바로 가시면 돼요. 내용 조금 이상하다 그러면 바로 그게 정답인 거야. 괜히 내가 이렇게 바로 답을 알 리가 없어 라던가 내 해석이 좀 모자라서 잘못 해석한 거 아닌가? 이런 자기 의심을 하지 마세요. 여러분들이 잘하고 있는 거니까. 근데 다만 무엇에 입각해서 한다? 네, 앞에서 이렇게 우리가 표시했었던 이 핵심어에서 벗어나는 것을 고르는 거야. 4번 보면 as with other significant life events, 다른 우리 삶의 그런 중요한 사건들과 마찬가지로 breaks up, 이 이별도 이렇게 작용할 수 있다. 어떤 촉매제로 for making big life changes, 이런 삶에서의 큰 변화를 만들기 위한 촉매제로 작용할 수 있다라고 얘기해서 이것도 긍정적인 거죠. 그리고 in sum 하면은 다 합해서 라는 의미예요. 이제 종합하자면 이런 의미입니다. While relationship breakdowns can clearly be very stressful. 아주 스트레스일 수 있지만은 while이 나왔잖아. 그치? 역접의 접속사 while입니다. 그렇지만은 이제 너의 그 이야기를 아주 어둡고 우울한 이별의 어둡고 우울한 것으로부터 완전히 그 이야기를 바꾸는 그런 때일 수 있다. maybe 아마 그럴 것이다 라고 얘기하면서 네, 역시나 이별의 긍정적인 것에 대해서 계속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핵심어만 잘 잡으면요. 그 핵심어에서 벗어나는 것, 그 내용을 바로 찾으면 되기 때문에 어렵지 않다. 그러나 이제 여러분들은 어휘는 제대로 알고 계셔야 된다. 그래서 선생님이 어휘집을 올려놨습니다. 지금 게시판에 가시면 보실 수 있어요. 여름방학 돼서 공부하라고 명사 어휘집 올려드렸습니다. 자, 그러면 구강의 4번 여기까지 하고 5번으로 갈게요. 자, 이제 선생님이 드린 이 무관한 문장 3단계 공식 잘 적용하실 수 있겠죠? 일단은 이 넘버링 되어 있지 않은 문장에서 중요한 단어,
어구 이런 것을 찾아내시고 그걸 중심 삼아서 여기에서 벗어나는 것이 바로 답이다라고 생각하시고 쭉쭉 읽어 내려가시면 됩니다. 아주 자세하게 읽는 것보다는 주어 동사 목적어 위주로 해서 수식어구 빼고 자 그런 식으로 해서 문장의 중심만 쫙쫙 읽어 내려가면 충분히 찾을 수 있어요. 지금까지 우리 그거 같이 연습했습니다. 자, 근데 요번에 이 첫 문장이 조금 복잡합니다. 볼까요? Why? 왜? As spring approaches. 봄이 다가옴에 따라 Why do migrant bird species migrate away from such an equatorial paradise? 자, equatorial paradise라고 얘기했는데 여러분 여기서 equatorial 몰라도 상관없고 일단은 왜 철새 종들이 파라다이스로부터 떠나는가 봄이 다가옴에 따라 이것을 묻는 의문문이 나왔고요. 왜 떠나는가 했는데 여기에 답이 있다라고 말을 하면서 nest predators nest predator라고 하면은 이제 둥지 포식자가 될 거예요. 그 둥지에 이제 침입해서 못 살게 굴고 잡아먹고 하는 그런 포식자들 하고 나서 그 포식자들의 종류가 쭉 나열이 돼 있는데 어디까지 돼 있냐면 바로 두 칸까지 돼 있습니다. 여기까지. 그 콤마가 끝나는 부분까지를 보세요. 여기까지 다 콤마 하시고 나서 우리는 주어, 동사, 목적어만 보면 됩니다. Nest predators가 permit the tropics라고 해서 지금 tropics는 열대지방이잖아. 그러면 아까 그 파라다이스가 열대지방이구나라는 거 알 수 있죠. 원래 이쿼토리얼이 적도의라는 뜻입니다. 하지만 몰랐어도 상관없어요. 이렇게 뜻을 바로 가르쳐 주잖아. tropics라고 열대지방이라고 가르쳐 주잖아. 봄이 되면 열대지방을 떠난다고 합니다. 왜 떠날까요? 라고 해서 지금 질문을 던지고 있어요. 왜 떠나는가 얘들은. 이 파라다이스, 이 적도에서 왜 떠나는가 했을 때 첫 번째 답이 나왔어요. nest predators, 둥지 포식자들이 열대지방에 쫙 퍼지기 때문에 자, permit라는 단어도 중요하니까 그리고 어려우니까 이렇게 밑에 나와 있어요. 이해를 하는데 꼭 필요하면서도 여러분한테 좀 어렵다, 많이 어렵다 싶으면 밑에 나와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 이유가 나와 있는데 그럼 이제 우리가 핵심어를 뭘로 잡아야 될 것인가 지금 이제 좀 머리가 아프죠. 하지만 맨 처음에 나왔던 왜 이 철새들이 떠나는가 여기에 포커스를 맞추는 게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그 답으로 나온 것은 너무나 작은 부분이잖아요. 그래서 일단 왜 떠나는가에 포커스를 맞춰 봅시다. 일단은 이 열대지방에 둥지 포식자들이 퍼졌어요. 그리고 nest failure rate가 나옵니다. In the tropics. 열대지방에서의 이 둥지의 실패율이 well exceed those in temperate zones. temperate zone이라고 하면 온대지방이잖아. 온대지방에서의 그 둥지 실패율을 훨씬 넘어선다, 능가한다, 초과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 당연히 철새들이 이 트로픽스를 떠나서 템퍼레이트 존으로 가는 게 맞겠네. 그죠? 그리고 뒤에 문장을 쓱 봐도 여러분 그냥 쓱 보세요. 그래도 여기 나와 있어요. 이 온대 지역에서 둥지를 트는 것에 이점이 강한 이점이 있다라고 얘기를 하잖아. 그러니까 1번은 맞아. There is no predictable insect flush. 난 이럴 때 여러분들이 걱정이 돼. 플러시를 모르면 어떡하지? 이거 급증이라고 하는 건데 지금 잘 알아두세요. 근데 이제 예측 가능한 그 곤충의 급증이 없습니다. 이 트로피컬 해 동안에 열대 기후가 있는 동안에 근데 아주 그 곤충의 다양성은 높음에도 불구하고 곤충의 양이 확 늘어나는 그런 건 없대요. 따라서 이 density of protein rich, easily caught insect.
단백질이 아주 풍부하면서 쉽게 잡히는 이런 곤충들의 이 density, 밀도가 is higher, much higher, 더 높습니다. During spring and summer in the temperate zone. 그죠? 왜 봄이 되면 떠나는가라고 했을 때 봄하고 여름 동안에는 온대 지역에서 이 곤충들의 그 밀도가 아주 더 높아진다고 합니다. 어디보다 높아지겠어? 바로 트로피컬보다 더 높아지겠죠. 그러다 보니 아무래도 온대 지역으로 가. 거기 곤충이 더 많아.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2번도 맞고요. thus, 따라서 온대 지역에 사는 온대 지역에 둥지를 튼 새들은 have an easier time, 더 쉬운 시간을 가져요. 뭐 하는 것에 이렇게 프로틴이 풍부한, 단백질이 풍부한 식량을 찾는 데 있어서 더 쉬운 시간을 갖는다. 당연히 그러면 템퍼레이트 존, 바로 온대 지역으로 가야겠죠. 그죠? 뭐하러 힘든데 남아있어. 날개가 있는데 바로 날아가야지. 그지? 그리고 이제 4번 보겠습니다. The uniformity. uniformity는 획일성이죠. 그죠? 근데 동일성, 획일성, 균일함 뭐 이런 거 되겠고 of daylight hours라고 했는 daylight, 낮 동안에 햇빛에 그 햇빛이 쬐어지는 시간을 얘기합니다. 근데 이게 uniformity, 균일하다고 해요. in the tropics. 갑자기 지금 여기서 삐요삐요 합니다. 트로픽스가 나왔어. 이거는 열대지방이잖아. 지금 계속해서 온대 지역에 장점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었잖아. 그치? 왜 거기로 옮겨가는가 하면서 온대 지역이 더 좋은 점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었는데 여기서 갑자기 트로픽스, 열대 지역에 일조 시간, 햇빛이 쬐어지는 그 시간이 동일한 것은 creates stable and favorable climate conditions for tropical bird species라고 했는데 이거는 지금 갑자기 나왔습니다. 갑자기 뭐가 나왔어? 열대 지역의 장점에 대해서 나오는 거잖아. 그럼 지금 온대 지역 장점에 대해서 쭉 나오고 있었는데 왜 얘네들이, 이 새들이 다 열대 지역에서 온대 지역으로 봄이 시작되면 떠나니까. 근데 갑자기 여기서 열대 지역의 장점이 왜 나와? 이게 답이 되는 거야. 이상하니까. 이상한데? 그럼 그게 답이야. 알았지? 그냥 여기서 뭐 bird 이런 거 나오고 하니까 왠지 맞는 것 같이 보이지만 갑자기 열대 지역의 장점을 바로 얘기하는 것은 이 글의 흐름에서 많이 벗어나는 거고 맨 처음에 질문이 바로 뭐였어요? 그걸 잊으면 안 돼. 왜 봄이 되면 철새들이 떠나는가? 이 파라다이스래. 그리고 그 파라다이스는 바로 트로픽스였어요. 왜 열대 지역을 떠나는지에 대해서 얘기를 계속하고 있는데 열대 지역의 장점에 대해서 얘기하면 어떡해? 그치? 그래서 답이 4번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약간 좀 내가 걱정되는 건 뭐냐면 긍정적인 얘기야 그러다가 부정적인 얘기가 나와야만 이게 답이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아니에요. 다 긍정적인 얘기가 쭉 나올 수 있어요. 근데 무엇에 긍정적인 얘기인지를 계속 맞춰봐야 되는 거야. 그러다가 다른 것에 긍정적인 얘기니까 이게 답이구나 이렇게 골라낼 수 있어야 되는 거야. 알았지? 무조건 플러스 마이너스로만 접근을 하면 틀리게 되는 문제가 바로 이런 지문인 거고요. 평가원은 절대로 여러분들이 그냥 이 유튜브나 여러 인스타그램이나 이런 곳에서 바로 짧게 보이는 거 있잖아요. 30초 만에 무슨 답을 낸다 어쩐다 하면서 하는 그런 영상을 보고 문제를 풀 때 그게 다 들어맞도록 할 생각이 없으세요. 평가원은. 우리나라 교육부도 그럴 생각이 전혀 없어. 어떻게 기술로, 그런 얄팍한 기술로 수능 시험을 잘 볼 수 있다라고 기대를 하나. 한 글자라도 더 보고 더 익히고 하려고 하는 게 훨씬 나을 겁니다. 절대 그건 맞지 않아요. 물론 매년 매 시즌 보면 그런 영상들이 엄청나게 조회수 터지는 거 알고 있어. 선생님도 뭔가 내가 가르쳐주지 못하는 뭔가 있는 걸까 싶어서 봅니다. 하지만 아니야. 그 틀에 맞춰져서 나오는 시험 문제는 극히 드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계속해서
어휘 실력, 그리고 제대로 읽는 방법, 이거 부단히 노력하시고 연습하셔야 돼요. 문제를 많이 풀라는 얘기가 아니라 정확하게 읽는 것을 계속 연습하고 중요한 것을 알아보고 동그라미 칠 수 있는 이런 핵심어를 골라낼 수 있는 능력 계속 갈고 닦아야 됩니다. 알겠죠? 자, 이렇게 해서 9강 또 맞춰봤습니다. 뭔가 더 해줄 수 있는 게 없을까라는 생각 계속 하면서 지문을 이제 보고 또 설명을 하고 하는데 사실 선생님은 이런 수업하는 게 조금 힘들어요. 왜냐면 이렇게 문제를 풀 때 거의 본능과 같이 가기 때문에, 본능과 같이 가는데 이걸 어떻게 더 자세하게 설명을 하지? 아, 내가 풀어내는 이 방식을 얘기해주고 싶다. 막 이런 생각 되게 많이 하는데, 이거를 말로 이렇게 내 본능을 풀어내기가 조금 힘들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해놔야겠죠. 여러분들 조금이라도 더 도와드리려면. 여러분, 지금 이제 명사의 중요성도 조금씩 아시겠죠? 독해를 하는데 맨 처음에 중요한 건 동사예요. 하지만 그 이후에 많은 주제들을 어떤 주제가 나올지 모르잖아. 그 많은 핵심어들을 잘 우리가 속아내려면 명사를 잘 알아두는 게 중요해서 선생님이 명사 어휘 지금 올려놨습니다. 게시글에 제발 받아서 보시고요. 익히시고요. 그리고 선생님이 계속해서 지금 강조하고 있는 연결사와 문두의 기술, 이거 꼭 선생님 채널에서 한번 검색해서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자료 정말 좋아요. 내가 정말 인스타그램으로도 꼭 내가 광고를 할 거야, 내가. 자, 이제 10강에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